생각보다 머네요. 생각보다 매우 멀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여하튼 민주당 안에서 이러저러한 방법들을 이제 고민 중에 있는 거다라는 판단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우리가 이제 예정했던 것 좀 여쭤볼게요. 드디어. 네. 녹음 파일 공개됐어요. 블랙펄 인베스트의 그 이종호 전 대표의 녹음 파일인데, 전체 14개의 파일을 들고 제보 변호사가 공익 제보를 한 거죠. 이 파일을 제보한 변호사가 10시간 동안 공수처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그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 네. 뭐 본인 스스로 나는 허풍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다 이거 그냥 이종호 자체가. 예. 그리고 내가 이번 주 청문회 나가서 그게 얼마나 허풍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파일 혹시 들으셨어요? 14개 다 듣지는 못하셨겠지만 파일을 제가 다 들은 건 아니고 언론에 공개된 거는 들었어요. 네. 그걸 딱 봤을 때, 들었을 때 어떤 일감이 어떠십니까? 이 사람이 허풍 떨었구나. 뭐 별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VIP를 김계환이라고 했다가 김건희 여사라고 했다가. 이 사람은 사실은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기분 나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제가 보기에 직업적인 주가 조작범이잖아요. 그렇죠. 예. 주가 조작범이 자기 돈으로 돈을 굴리지 않죠. 누구 돈을 그렇죠. 하냐면 자기가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통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 신뢰를 얻은 사람들을 보고 자기한테 돈을 맡기라고 합니다. 투자를 하라고 해서.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맨날 뻥만 치고 다닌다.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를 잃어서 돈을 안 이 사람한테 돈을 안 주죠. 그렇죠. 예. 예. 이 사람은 과장되게 얘기할 수는 있을지언정 허풍만 떨고 뻥만 치고 다녀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과장된 부분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조금 더 자기를 믿게 하려고. 네. 그러나 과시. 완전히 근거 없는 얘기를 예. 떠들고 다니면 순간 이 사람은 예. 죽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직업적으로. 예, 직업적으로. 예. 자,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완전 뼈 없는 얘기다. 예. 완전히 허언이다. 예. 라고 보는 건 오히려 이 사람의 캐릭터와 직업상 맞지 않는다. 네. 이 말씀드리겠고. 예. 어떤 언론에서는 뭐 또 그런 보도가 났더라고요. 이제 뭐 이름 다 나왔으니까 김영철 검사죠. 네, 김영철 검사. 도이치모터 수사하는 검사하고 예. 뭐 신분 이런 네. 얘기도 이걸 봐서도 예. 신빙성이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저도 변호사업계 꽤 있었잖아요.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 예. 소위 말하는 금융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로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 잘 몰라요. 금융범죄. 전관 변호사들 끼고 다녀요. 전관 변호사. 검찰 출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많이 하는 게 또 힘센 검사들 스폰하는 거죠.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스폰. 주로 하는 일들이 예. 자기 방패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예. 경찰이나 검찰에 힘센 사람 또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 스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관으로 나온 이런 검찰 출신 약발 받을 때 또 네. 많이 같이 다녀요. 예. 근데 이 김영철 검사는 윤 대통령 그 사건과 관련된 수사 검사였던 거잖아요. 도이치모터스 네. 사건. 그래서 이 사람이 검사를 안다. 네. 또는 뭐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예. 완전히 근거 없느냐. 오히려 저는 주가 조작범들이나 이런 금융범죄 크게 치는 애들이 보통 하는 수법이 그렇게 끼고 다닌단 말이에요. 자기 바운드.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땐 진짜 근거 없는 얘기일까? 라는 의문을 제가 제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여러 방송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된 게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3부 체크하고 이것도 그렇고요. 뭐 처음에 뭐 골프의 1부, 2부, 3부의 3부다라고 주장하는데 여러 군 관계자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체력 단련장에서 뭐 야밤에 불 켜놓고 골프 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3부 토건이 그 이후에 주가가 4배나 올랐다는 것이고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고 또 3부 토건은 사실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을 기업이죠. 소개한 사람이 바로 조남욱 회장이고 이런 인연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일파만파 어디까지 가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에 이종호 씨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고 그 뒷배가 본인 얘기한 대로 VIP가 김건희 여사라면 이건 도대체 어떤 사건으로 봐야 되는 거냐. 본인이 이제 그 통화 공개된 거 보면 두 번째 거 보면 올 초에 통화한 거 보면 이렇게 얘기죠. 내가 그때 사표 낸다 그럴 때 내라 그럴 걸. 3월 4일. 내가 괜히 말려들어서 뭔가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말려들어서 이게 과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까? 내가 그때 괜히 말려들어서. 그러니까 그 후회죠, 후회. 이게 과시하는 사람의 허풍이에요. 허풍을 그렇게 떠니까 내가 괜히 말려들어서 이러면서 허풍 떱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론이 계속 때리고 일이 커지고 하니까 내가 그때 그냥 사표 내라 그러고 그냥 말 거 내가 괜히 그냥 설레발 쳐서 말려들어서 이게 과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역할을 했고 네. 지금 와서는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예. 후회죠. 예. 이게 뭐 자기의 허풍을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괜히 말려들어서 이렇게 허풍을 근거 있게 만들려고 허풍을 또 떱니까? 그 제보자한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런종섭 사태가 있었을 때잖아요. 의원님 인천공항 오시고 저희도 가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상황이 생각했던 방향하고 다르게 흘러가니까 3월 4일에는 후회하는 그렇죠. 메시지를 그 제보 변호사한테 제보자가 물어보니까 후회하잖아요. 예. 이게 허풍이냐고요. 그렇죠. 이게 허풍을 이런 식으로 떨면 이 사람은 뭐 허풍 150단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막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김영철 변호사에게는 사실은 서울구치소의 그 삼부토건에 뭐 삼부토건이라고 말하면 안 되나? 하여튼 그 기업의 어떤 그 관계인이 수감 중이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할 목적으로 김영철 변호사에게 로비를 좀 하려고 했었던 뭐 그런 대목도 나오는 거잖아요. 많이 나오고. 그리고 김용현 처장이 또 나왔습니다. 네. 김용현 처장은 사실 작년부터 떠돌았던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이거 얘기예요. 떠도는 얘기예요. 저도 들은 거는 네. 떠도는 얘기예요. 떠도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김용현이 뭐 구명 로비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얘기 나왔었어요. 이게 주로 정치권에 떠도는 얘기라는 거죠. 물론 이제 반론권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김용현 처장은 부인하고 있죠. 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부인을 하시는 건 뭐 당연하거나 정상적 반응일 수 있는데 하여튼 작년부터 얘기는 나왔었어요. 여러 떠도는 얘기 중에 하나였어요.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고요. 네. 다 뭔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뭐 당사자는 다 부인하시더라도 떠도는 얘기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떠도는 얘기라는 걸 전제. 그러니까 이제 이 임성근이 살고 싶었겠죠. 그리고 승진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손을 뻗친 것 같고 그 뻗쳤을 때 움직였던 사람들이 한 명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한 명한테만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방팔방 얘기를 했고 또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또 움직여주고 이러면서 연결돼서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이런 대통령 귀에까지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작년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 그 여러 움직였던 사람 중에 하나가 김용현도 하나의 라인이지 않을까라고 그때 이 근무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추측했을 땐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라인인지 모르지만 핵심적으로 뭔가 효과적으로 작동을 한 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격노하고 그렇게 전화 걸면서 챙기고 내가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야 하면서 막 챙기고 하게 된 것 같고 그 라인 중에 또 그렇게 그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라인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녹취록 드러나고 있는 이종호였을 것이다. 그래서 특히 이종호는 대통령 직접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V2를 통해서 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나왔던 거고 나오고 있는 거죠. 뭐.